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을 1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고액 체납자들의 압류 물품 공매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압류 물품의 온라인 공매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체납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다. 매각 대상 물품은 총 500건으로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73점, 피아제, 롤렉스 등 명품 시계 32점, 귀금속 336점, 골프채, 양주 등 기타 59점이다. 이날 공매에는 감정가 330만 원의 피아제 시계를 비롯해 감정가 270만 원의 샤넬 백, 감정가 225만 원의 다이아 반지 등 최소 8만 원부터 다양한 금액대의 물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방식은 물건별 개별 입찰로 입찰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낙찰자는 10월 26일 오후 6시까지 지정 계좌로 대금을 납부하고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택배 또는 직접 수령 방식으로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공매 물품은 14일부터 온라인 전자공매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으며 19일에서 21일까지 3일간 입찰 기간을 걸쳐 23일 오전 10시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액 환불과 동시에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가의 100%를 보상해주는 낙찰자 보호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이번 온라인 전자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여 나온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방법 개발을 통한 성실 납세 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 과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6월 현장 참여 방식 공매를 통해 410건의 압류 물품을 매각하고 총 3억 2,4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다음은 해외 전시회 온라인 단체관 참가 지원 사업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도내 유망 중소수출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2020년도 해외 전시회 온라인 단체관 참가 지원 사업이 12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열리는 유망 전시회의 단체관 참가를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막힌 수출기를 개척하고자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 FTA 활용지원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원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주관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직접 전시관을 꾸리지 않고도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제품을 소개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프랑스 파리 화장품 산업 온라인 전시회, 일본 도쿄 요양관 호용품 전시회, 중국 광저우 수출입 상품 교역회, 2020 콘텐츠 도쿄, 베트남 호치민 기계 전시회, 미국 로스앤젤레스 MWC 온라인 전시회, 싱가포르 선물용품 온라인 전시회, 베트남 베이비앤키즈 페어 온라인 전시회, 미국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 독일 프랑크푸르트 춘계 소비재 전시회 등 총 10개 전시회 참가를 지원한다. 전시회 한 개당 10개, 기업씩 최대 100개의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 업체에게는 전시회 참가비는 물론 바이어 매칭, 바이어와의 1일 화상상담, 통역비 등을 전 방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 단체관의 역할을 할 온라인 부스, 페이지를 웹상에 구축해 해외 바이어들이 언제 어디서든 참여 기업의 제품 특성과 장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일환으로 우선 12에서 13일 열릴 프랑스 파리 화장품 산업 온라인 전시회에 단체관을 구성, 화장품 OEM, ODM, 기능성, 화장품 원료 및 기술, 천연 화장품 원료 등의 분야의 도내 중소기업 10개사의 참가를 지원한다. 이어 14에서 16일 진행될 도쿄 요양관 호용품 전시회에 실버용품, 건강식품, 안전보조용품, 유사의약품 등의 분야의 도내 중소기업 10개사의 참가를 지원하고 15일에서 24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중국 광저우 수출입 상품 교역회에는 전기, 전자, 기계, 부품, 건축용품, 자재 분야의 도내 중소기업
식계사의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온라인 단체관 참가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기업들이 코로나19라는 난관에 굴하지 않고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불법 렌터카 영업행위 집중수사 뉴스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불법 여객행위인 일명 콜뛰기 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이번 수사는 도내 230여 개에 이르는 렌터카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여부, 명의대여 등을 통한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행위, 신고된 지역외에서의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도는 특히 최근 광주, 시흥, 안산, 평택, 화성 동탄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콜뛰기 운행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야간 시간대 유흥가나 택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나 일부 음식점 등을 통해 손쉽게 콜뛰기 업체 전화번호가 공유되고 있고 주민들도 이러한 불법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콜뛰기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사고가 나는 경우 대부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들이 감당해야 한다. 이 밖에 기사 고용 과정에서 범죄 전력 조회 등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행위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과 공정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렌터카 업계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가고자 한다며 렌터카 관련 불법 행위를 알고 계신 도민은 경기도 콜센터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23대의 렌터카를 지입 형태로 제공받은 후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대여 사업을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